이번에는 설문조사의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조사 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도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설문조사의 장점과 설문조사의 단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의 장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많을 경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문지가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설문지를 많은 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그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와 많은 사람으로 대상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가 그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더 그 넓은 대상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서 일반화 정도가 높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나중에 이제 설문지가 다 회수된 후에 그것을 수치나 숫자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성을 물어봐서 1번은 남성, 2번은 여성인데 응답자가 만약에 남성이다. 그러면은 그 남성이 1번이기 때문에 그 남성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1이라는 수치를 그 컴퓨터에 입력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자료를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통계 처리를 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설문조사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문지를 일단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응답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설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설문조사의 단점이 되겠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중간에 이 질문 문항을 고치거나 수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설문조사의 그 단점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이 질문을 던지고서 응답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체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떤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세세하게 뭐 엄마와의 관계 등등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이미 정해진 설문지 내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설문조사의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깊이 있는 조사를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그 조사 방법을 써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 좋은 것이 질적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설문조사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장을 처음 설명하면서 그 설문조사의 그 형태와 그리고 설문조사의 장점과 단점에서 복지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회복지사 시험에서 출제된 경향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있는 이런 내용을 좀 잘 이해해 두시면은 이 복지사 시험에서 그 정답을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제가 적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본 팁은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은데, 여튼간에 기억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복지사 문제를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조사법의 경우에는 익명성에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 우편조사법의 경우에는 그 봉투에다가 설문지를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반송용 봉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응답자가 그 봉투에서 설문지를 꺼낸 다음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작성된 설문지를 반송용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반송용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받는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즉 연구자의 이름만 쓰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편조사법은 그 응답자가 자유롭게 자기 속마음을 자유롭게 이야기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익명성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조사법은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서 불리하다.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그 복지사 시험을 보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그 조사법에서는 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인터넷 조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런 거 한정된 그 대상만이 인터넷 조사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조사법은 대표성에서 불리하다는 그런 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구조화 면접하고 비구조화 면접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교재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구조화 면접은 신뢰성에서 유리하고 비구조화 면접은 타당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저 구조화 면접이 신뢰도에서 유리하고 비구조화 면접이 타당도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구조화 면접은 표준화 면접이라고도 부르고 비구조화 면접은 비표준화 면접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구조화하고 비구조화하고 또 이 반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반구조화. 예, 반구조화 면접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번에 또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 구조화 면접은 신뢰도에서 유리하고 비구조화 면접은 타당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구조화 비구조화 반구조화가 무엇이냐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는 그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테고 공부 안 하신 분은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다루는 장을 가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여기서 잠깐 또 쉬고 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